배상책임보험금은 손해사정사가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오늘 배상책임보험 접수되면 보험금을 어떻게 산출하게 되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상책임 사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건 내가 다친 경우가 아니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실수로, 과실로 다치게 한 경우에 그걸 보상해주는 보험이 바로 배상책임보험입니다. 보통 일상생활 중에 발생하는 사고를 보상하기 때문에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또는 줄여서 일배책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일배책을 접수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다친 만큼 보상을 해주는데, 다친 만큼이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드릴게요. 가장 먼저 중요한 건 우선 보험에서 보상이 돼야 된다는 걸 거예요. 보험에서 보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손보험하고 배상책임보험의 가장 큰 차이는, 실손보험은 다쳤으면 왜 다쳤는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말 고의가 아닌 다음에야 다쳤으면 다쳤으니까 보험금을 줍니다. 근데 배상책임보험은요, 그 다치게 한 피보험자가 법적인 배상 책임이 있는 만큼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실이 있는 만큼만 보험금을 준다는 얘기인데요. 반대로 말하면 과실이 없으면 보험금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그냥 길을 지나가다가 마주오는 사람 그냥 오는가 보다 라고 했는데, 실수로 그 사람을 어깨로 서로 부딪히면서 상대방이 넘어져서 다쳤다고 해볼게요. 그때 나에게 온전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쩌면 아예 책임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분명 가야 될 길을 제대로 보면서 걸었는데 상대방이 핸드폰을 보면서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나서 다쳤다든지, 그런 경우라면 그 과실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최소한 내가 모든 책임을 다 발생하진 않겠죠. 그래서 배상책임보험에서는 우선 다치게 한 피보험자에게 과실이 있는 만큼을 보상을 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손해사정사예요. 그러니까 손해사정사가 이 배상책임보험금 산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다치면 치료비만 주고 끝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배상책임보험에서는요, 사람에 대한 손해를 여러 항목으로 세분화해서 항목별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치료비죠. 발생한 치료비를 보상을 해주는 것이고, 그런 다음 만약에 흉터나 아니면 골절을 당해서 안에 철심 같은 걸 박았다면 나중에 그 철심을 빼는 수술, 그리고 흉터를 제거하는 치료비까지도 보상을 해줍니다. 또 만약에 크게 다쳐서 재활기기 같은 거를 임대했다면요, 그에 대한 임대료도 보상을 해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소득 능력이 있는 사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다쳐서 입원을 했다면 그 입원 기간 동안에 휴업손해도 인정을 해줍니다. 배상책임보험에서 다른 사람의 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은 치료비를 제외하고요. 치료비는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치료비를 제외하면 노동능력이라는 관점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노동 능력이 크고, 그러니까 돈을 잘 버는 사람, 그리고 젊을수록 보험금이 많이 책정이 되는 구조인 거죠. 또 하나 이제 크게는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장래에 노동을 하면서 손실을 보게 되는 만큼도 책정을 해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배상책임 사고는 후유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큰 보험금, 수천만 원부터 많게는 몇 억이 되는 보험금이 산정이 될 수도 있고, 후유장애가 남지 않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는 천만 원을 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는 항목들이 있고 보상이 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는데, 이러한 항목을 규정하고 또 그 항목별로 얼마를 줘야 되는지 계산하는 사람도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배상책임 사고에서 과실이 누구에게 얼마만큼 있는지, 각 항목별로 손해액을 얼마만큼 있는지를 따져서 보험금을 산정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럼 배상책임보험에서 이 역할은 누가 할까요? 사실 작년까지는 무조건 보험회사 측 직원 또는 보험회사에서 위탁한 손해사정사가 그 업무를 했었는데요.
작년 9월부터는 보험 소비자, 피보험자가 또는 다친 피해자가 원하는 독립손해사정사가 있으면 그 사람이 손해사정을 할 수도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기간만 맞으면 무료로 선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 기간이 언제인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선 피보험자가 사고를 접수를 먼저 해줘야 됩니다. 사고 접수를 하면 보험회사에서는 내용을 확인하고요. 굉장히 금액이 소액인 것 같다. 그러면 손해사정사 파견하지 않고 그냥 주고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사고의 규모가 나면 과실과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손해사정사를 파견하는 현장조사라는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현장조사라는 걸 결정하게 되면 반드시 피보험자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림을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기준으로 3영업일 내에 이 보험사에 전화해서 이 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은 내가 선임한 독립손해사정사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신청을 하면요, 이때는 무료로 선임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무료 선임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보험회사와 이해관계가 전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보험을 접수하면 지금까지는 피보험자가 고객이었지만 보험회사 보상팀의 일은 물론 적절한 보험금을 산정해서 주는 거지만 아무래도 보험금 나가는 만큼 보험회사 입장에선 손해가 되기 때문에 손해를 다소 보수적으로 바라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보험회사에서 위탁을 받은 분들도 거기에선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 현실적인 부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바로 금융당국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보험 소비자가 선임한 독립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와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손해사정하는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했다고 해서 반드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거나 또는 더 받는 건 아닙니다. 손해사정사라는 사람은요, 그 어떤 상황이든 간에 중립적인 입장에서 손해사정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적어도 모호한 상황에서 보험사 편을 들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배상 책임 사고 발생하신다면 독립손해사정사 무료 선임 제도를 올바듬에서 신청해 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손보험, 배상책임보험 등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사정사를 무료로도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부분 궁금하시다면 아래 영상을 누르셔서 확인해 보세요.